윤석열 정권의 치명타가 되고 있는, 그리고 윤석열이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통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찌르고 있는 이 생존 우리 그 해병대 최해병 특검이 사실상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증언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해병대가 나라고 했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충격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뉴스 한국일보에서 이게 나와서 더 희한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생존한 병사가 임성근과 7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를 보면 당시 임성근은 화상 원격 회의를 통해 위에서 보는 건 수색 정찰이 아니라고 부하들을 질책했고 제방 아래로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뉴스는 이게 나왔는데요. PD수첩을 보면 더 충격적인 보도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최해병을 포함해서 5명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최해병을 못 구했고 나머지 4사람은 죽을 뻔하다가 구해진 사안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육군이 같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육군이 말하자면 이제 희생자를 한 구를 인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육군은 그거 하고 간 거야. 그리고 근데 해병 그 사령관이 임성근이 야, 육군을 했는데 우리 이거 못하면 어떻게 돼? 이것도 성과 낼 수 있게끔 해갖고 와. 휴가로 13박 14일 걸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이 했는데 우리가 비교되잖아. 육군은 갔어도 니네는 이거 뽑아와. 그리고 내가 화상회의로 봤는데 강변만 어슬렁거리지 말고 강물에 들어가갖고 직접 찔러보기를 하라는 거야. 그것도 무릎만 안전규정상 무릎만 들어가기로 돼 있는 거를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라고 요청을 했고 그 내용들이 말로 구두로 전달된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 있는 사병들 휴대폰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소대장급이나 분대장급 휴대폰에 허리 있는 데까지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하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사단장이 무조건 들어가서 구해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선 사병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색이 이루어졌고, 이제 지금 확인 안 된 건 그거예요. 해병인 거 티가 나야 되니까, 빨간 상이 드러나게끔 구명동에 입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 됐는지, 어떤 워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병인 거 티나라고 하는 워딩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명조끼를 안 입힌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임성근이 출동 해병들한테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했다는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포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놓고, 야, 해병들 대표를 하고 포병이 가는데 포병이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포병 지휘관 같은 경우에 심리적 압박을 더 크게 느꼈다는 거야. 왜? 진급 신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야, 포병들은 이거밖에 못해? 내가 진짜 그 일선에 나가 있는 말하자면 병과가 다르니까 진짜 전투병과에 있는 애들 보냈으면 얘네들은 했을 건데 포병이라서 못하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압박을 하니까 현장 지휘관도 더더욱 무리한 수색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나는 그냥 의견만 제시했어가 아니에요. 현장 상황을 지가 영상으로 봤어. 강물에 물이 찰랑거리는 것도 보고 병사들이 강가에서 강길에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거를 봐놓고 왜 물에 안 들어가? 강가에만 있으니까 뽀대가 안 나잖아. 들어가서 직접 찔러보면서 개별 수색을 해.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임 전 사단장이 손을 가슴까지 올리고 거기 내려가는 사람 그 장화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가슴 장화라고 누가 대답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 가슴 장화를 신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생존, 그러니까 같이 그 빠졌다가 생존에 나온 그 같은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색을 하는데 물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는 갔어. 들어갔는데 위험하다 싶은 생각을 했대요.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자꾸 현장 지휘관들이 바둑판 배열로 벌려라고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더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막내인 제일 낮은 병사였던 최이병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선임들이 밀고 점점 더 들어오게 되니까 선임들이랑 공간이 겹칠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맨 안쪽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기수서열에 밀려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거기 연관되어 있는 8명이 아니라 그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싹 옷 벗어야 돼요. 아니, 사단장이 벗어야죠. 그 사단장이 자기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지만 군 계급 특성상 한 계급만 높아도 의견 제시하면 그게 명령입니다, 거의. 근데 사단장이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있어. 의견을 얘기하는데 그걸 안 할 지휘관이 누가 있어요. 대대장이 더구나 누가 진급 있어요.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육군이랑 비교하고 다른 병과에 있는 부대랑 비교하면서 압박을 주면 그 상황에서 아예 나는 승진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야, 니 안전하게 물에 들어가지 말고 들어가도 발목 이상 들어가지 마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지휘관이? 그렇게- 전 군에 얘기를 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는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병장이 하라고 해도 상병이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사고를 당했던 생존 장병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잖아. 그걸 이미 공중파로해갖고 방송을 탔고, 그럼 지금이라도 해병 수사대관이 됐던 군 특수수사관이 출동을 해서든지 간에 이걸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 임성근 너부터 당장에 잡아놓고 통화 내역부터 시작해갖고 그때 보냈던 문자들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지금 공개되어 있는 카톡 말고 개별적으로 어떤 통화를 더 했는지, 어떤 지시가 구체적으로 더 있었는지, 혹시 사고 이후에 어떻게 이걸 덮으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잖아. 사고 전 지시 내용만 나오고 있고, 사고 후에 이걸 어떻게 수습하라고 입막음을 했던 이런 정황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그것까지 밝혀야지. 사고가 난 건 난 거고 이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실부터 현장 지휘관까지 누구한테서 어떠한 압박을 어떠한 내용으로 받았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 사건은 곱게 덮어지지 않을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언론들도 그거를 눈치를 깠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뒤늦게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이제 확대가 돼 갈 건데, 저는 그것도 반면 걱정이 돼요. 이런 식으로 현장 지휘관의 혐의를 강화하고, 거기에서 군인들에 대한 것들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이거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동을 했던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 있는 관심을 의도적으로 흘리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계환 사령관이 유임이 됐습니다. 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유임됐습니다. 이 사람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과 신원식이 힘을 실어주더니 결국 유임됐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흔들렸잖아요. 네. 그리고 주말에 흔들리니까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윤석열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중심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 사령관 유임을 시켰어요. 사실 뭐 승진을 시키면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입 털지 말란 소리지. 사실은 책임을 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보직을 내려놓든가 보직 해임을 당하든가 강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야. 책임자라고 치면. 수사 대상이야,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을 유임시켰다는 얘기는 끝까지 입을 닫아라라고 하는 사실상의 한 매수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김계환이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이 진짜 참 군인 정신을 봐, 이 사람 얼마나 확인해야 되는 비겁해.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비겁해. 자기 해병대원이 죽었는데, 총선 직후에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
이게 무슨 쪽팔리는 짓입니까? 나는 이게 일종의 윤석열한테 협박이었다고 봐요. 사람이 죽었는데. 나 이거 책임지라고 책임 소재 물으면 나 할 말 많어? 라고 하는 이 모종의 나 이거 입 털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거래 제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정권 바뀌게 되고 특검 들어가게 되면요, 이 사람 피할 데 없어요. 이 사람 오히려 이종섭은 피해가게 생겼어. 진짜 이종섭은 아무것도 아니었더만. 진짜. 그러니까 호주 대사로 내보낸 것도 얘에서 터질 입이 두려운 게 아니라 얘한테 모든 죄와 관심이 몰려가라는 차원에서 얘를 빼돌린 것 같아요. 바지를 빼돌린 거지, 바지를. 무서운데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까지 털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 비서실장 이런 사람보다도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 관계자라고 하는 5층인지 2층인지 모를,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그 관계자에 대해서도 털어야 된다라고 경향과 공수처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오늘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시작으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유재은 이후에는 김계환, 이종섭, 그리고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대통령실까지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그 며칠 동안의 통화 내역, 문자 내역만 다 까면 돼요. 구체적으로 만나서 얘기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고발당한 사람은 윤석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비서관까지 다 고발됐거든요. 이 사람까지 가야 됩니다, 결국엔. 그리고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부르겠지만 수사할 사람이 많고 사안이 많아서 시간 걸린다는 식으로 이걸 질질 끄면 안 돼요. 일단 일괄적으로 압수수색 해갖고 휴대폰하고 당시 통화 기록에 대한 것들 미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만일 이거를 미리 확보를 한다 그러면 최순실 태블릿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과연 공수처가 그거를 선제적으로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때릴지 거기에 대한 기출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늦어요. 느린 게 이게 너무 수사가 느려서 공수처도 지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해야 되는 게 7월이면 그 비화폰인가요? 그 군에서 쓰는 그 폰 그거를 기록이 1년이 돼서 그 통화 기록이 그게 사라진대요. KT 서버 안에 있는데 어. 이게 1년이 지나면 이게 폐기가 되게끔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을 해갖고 그걸 폐기 못하게끔 확보를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이거. 옛날 세월호 때도 그 카카오톡 기록이라든지 통화 기록, 그 당시에 기지국 기록 같은 거 질질 끌다가 결국은 없어졌다고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분명히 이 배 안에 있으면서 어떤 형태로든 전화통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을 남겼을 건데 우리가 그거 확인 못 해가지고 못한 거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서 그게 통신이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앞에 어촌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섬들 사이에 있었어. 원해로 나간 게 아니라 섬과 섬 사이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기지국 유무를 떠나서 거기가 안 된다고 지금 섬 주민들은 다 카카오톡이나 이거 못했어야 돼. 전화통화 안 됐어야 돼. 근데 다 배에서도 전화통화 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남해안 인근에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디지털 증거를 없애버릴 수 있는 시간적인 한도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불러서 조사하는 거 빼놓고 이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만이면 이 사람들 통신기록부터 먼저 압수수색 해갖고 확보를 하라고. 대신에 공수처가 하고 있으니까 특검은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질질 끌어가지고 7월을 넘기게 되면 진짜 핵심 증거, 즉 관계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핵심 증거들은 하나씩 둘씩 아니면 전체가 다 사라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장도 지금 공석이나 마찬가지고 공석이고 이거를 주도적으로 누군가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결국 지금 있는 공수처를 움직이는 세력은 송 작가가 늘 주장하는 바와 같이 외부 대형 로펌들이다. 공수처에다가 자기 출신 옛날 검사들을 심었던 자기 직원들을 심었던 대형 로펌이 나서갖고 지금 이것들을 조율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어떤 형태로든 딜을 하려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 저는 원래 의심병 환자니까요. 그리고 공수처 차장도 퇴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핑계 대고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1기 안에 특검을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 거부권을 쓰겠지만 그 거부권을 재부의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5월 안에 이게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면은 지금 국힘에서는 최상병 특검은 불가하다는 거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유해봐야 낙선자들이 과연 공유해주느냐의 문제지. 예? 결국 여당 내부에서는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못 가게끔 해라라고 조성은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물어붙여갖고 일단 올리면 이건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김진표가 5월 초에 해외를 나간대잖아. 그래서 한 보름 동안 놀다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김진표 요건을 뺏어야 돼요, 지금. 국힘은 정신을 못 차렸어, 이제. 김진표도 그렇고.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그래서 요게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추미애 그 의원의 국회 의장이 돼야 되는 어떤 그 명분이라 그래야 되나 어떤 그 국민들의 열망에 불을 지피게 되는 결과를 낼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